28세 간호사 윤지는 간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남은 시간 6개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등을 돌렸고 5살 딸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죽음보다 잔인한 배신 앞에서 윤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도움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삶이 짧아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 실화입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바닥에 닿고 커튼 사이로 봄바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빛 속에서도 윤지의 가슴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윤지는 5살 딸 할인의 뒤에 앉아 작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윤지는 이 순간이,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게 되었어요. 너무 늦게. 윤지는 올해 28살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바쁜 병동을 뛰어다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윤지 자신이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암. 그것도 말기. 의사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지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진료실의 하얀 벽이 눈앞에서 흔들렸고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이 먹먹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윤지는 그 순간 단 한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할인. 5살밖에 안 된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딸. 할인아, 오늘 유치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한테 자랑해줘야 해요. 윤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표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할인은 까만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빨리 나와서 놀이터 가자. 그네 태워줘야 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환했어요. 세상에 아무 근심이 없는 그저 엄마와 놀이터에 가는 게 전부인 아이였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할인 앞에서는 절대로. 윤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최고야. 엄마가 제일 사랑해. 할인은 까르르 웃으며 윤지의 품에 안겼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의 몸이 윤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윤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할인에게 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 할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엄마가 곧 떠난다는 걸 알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윤지는 그 모든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아이가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윤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윤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밑은 어둡게 그늘이 졌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병이 윤지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윤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지금일까? 할인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고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윤지는 병원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죽음을 봤어요. 환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고 남겨진 가족들이 우는 모습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간호사로서 윤지는 언제나 강했습니다. 환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윤지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윤지가 떠난 뒤의 일이었어요. 하리는 누구의 딸로 남게 될까요? 누가 이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누가 이 아이를 안아줄까요? 윤지는 남편 도연을 떠올렸어요. 결혼한 지 6년. 처음엔 사랑했습니다. 도연은 다정했고 윤지를 아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연은 변했습니다. 점점 차갑게 변해갔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윤지는 느꼈습니다. 도연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윤지는 참았어요. 할인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지는 알게 됐어요. 자신이 떠나면 도연이 할인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니, 키우려고는 할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지는 매일 밤 할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고 긴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윤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해. 내가 자랄 때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윤지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남은 시간을 세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매일이 소중했고 매 순간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윤지의 상태를 알고 놀랐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봤어요. 윤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 젊은데 너무 억울하다. 사람들의 위로가 윤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울음이 터지면 다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어 보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윤지의 마음속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할인을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윤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지는 도연에게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니까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윤지가 떠난 뒤에도 도연만큼은 할인을 잘 키워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도연이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윤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윤지를 흘끗 보았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윤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아, 할 얘기가 있어 앉아줄래? 도연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윤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윤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그런데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간암이래.
말기야.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대.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슬퍼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불편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지는 도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위로의 말이라도, 안아주는 손길이라도 기대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윤지야, 우리 그만하자. 윤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혼하자는 말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저녁 메뉴 정하듯 가벼웠습니다. 윤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윤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내 간병인 노릇할 생각 없어.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윤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6개월 됐어. 미안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도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럼 하리는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리는 내가 키워. 내가 뭘 어떻게 키워. 넌 아직 6개월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6개월. 남편은 윤지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마치 윤지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윤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넌 다른 여자랑.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미안하지만 난 이미 지쳤어. 내 옆에 있는 것도, 이 생활도. 그리고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할인이 깰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6년. 윤지는 도연을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함께 할인을 키우며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었습니다. 윤지가 죽어가는 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윤지는 할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 도연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여기 서명해. 위자료는 안 줘도 되지. 어차피 넌 곧. 도연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윤지는 알았어요. 어차피 넌 곧 죽으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윤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격 차이. 윤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하리는 내가 키워. 나 재혼할 거야. 다음 달에. 도연의 말에 윤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달. 아직 윤지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도연은 윤지가 죽기도 전에 새 출발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윤지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리는 내가 지킬 거야.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지켜. 6개월 뒤엔 넌 없는데 그 말이 윤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윤지는 곧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할인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절대 할인 안 맡겨. 넌 아버지 자격도 없어. 윤지는 울부짖었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윤지를 내려다봤어요. 알아서 해. 어차피 법적으론 내가 아빠야. 그리고 도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윤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찢어진 서리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할인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엄마, 왜 울어?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할인아, 자러 가자. 윤지는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할인을 재우고 윤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윤지는 생각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잔인한 건 이런 이별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죽어가는 순간에 혼자 남겨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윤지의 시간은 병보다 더 쓰라렸어요. 매일 밤이 지옥이었고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윤지는 살아야 했어요. 할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필요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윤지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전에는 할인을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할인을 데리러 가고 아이를 재운 뒤에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담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윤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가끔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아야 했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할인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윤지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손님이 드문 시간이라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종소리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염색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인. 도연의 새 여자였어요. 윤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도연과 설인은 윤지를 봤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설인은 윤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주문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윤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메모지와 펜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윤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서린이 윤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 여기서 일하네.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서린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들렸지만 내용은 독이었어요. 윤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윤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아,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그리고는 윤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케이크 괜찮아요? 엄청 비싸던데. 비꼬는 투였어요. 윤지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지는 메모를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넌 늘 불쌍했어. 윤지야. 병도, 인생도. 그 말이 윤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윤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연민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눈이었어요.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덜덜 떨렸습니다. 커피를 만들면서 윤지는 눈물을 참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일과가 끝나지 않았어요. 윤지는 커피를 완성하고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쟁반에 올렸어요. 테이블로 가져가는 동안 윤지는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버텨야 했어요. 여기 주문하신 음료입니다. 윤지는 최대한 무난하게 말했어요. 서리는 커피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사세요. 비아냥대는 투였어요.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카운터로 돌아오는 길, 윤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았대. 진짜 불쌍하긴 하다. 근데 아직 젊은데 병까지 걸렸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윤지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윤지를 동정했지만 동시에 구경거리로 여겼어요. 윤지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했고 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이 상처를 주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손을 꼭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도연과 서리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얘기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윤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한때는 윤지의 남편이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꿨고 할인을 낳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보다 더 잔인한 존재였어요. 윤지는 생각했습니다. 왜 참고 있을까? 왜 여기서 울지 않을까? 대답은 간단했어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였어요. 눈물로 흘려보낼 시간이 윤지에겐 없었습니다. 할인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쓸 여유가 없었어요. 윤지는 그저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버텼어요. 도연과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왔어요.
윤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000원입니다. 도연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윤지는 카드를 받아 결제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 커피 맛있네요. 그리고 도연의 팔짱을 끼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윤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날 일과가 끝나고 윤지는 카페 뒤편 창고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윤지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병도 모자라 이런 모욕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래도 윤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윤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윤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할인을 돌보고 병원 치료를 받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윤지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졌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어요. 옷이 헐렁하게 느껴졌고 팔이 가늘어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윤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할인을 위해서라도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도 윤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윤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윤지는 테이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졌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윤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옆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윤지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지훈, 윤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윤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깨어났네요. 다행이에요. 지훈, 윤지의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의료 계열을 공부했고 함께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지훈이 유명한 의사가 됐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의사 자격증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병원이었구나. 윤지는 힘겹게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담당 의사예요. 윤지 씨, 상태가 안 좋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지는 눈을 감았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윤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나 일해야 해. 할인 키워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해.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윤지의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 씨, 이러다간 정말 위험해요.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윤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이 한계라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나 곧 죽어. 그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환자분, 다시 일어나셔야죠. 딸 사진, 봤어요. 지갑에 들어있던. 지우는 윤지의 지갑에서 꺼낸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인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윤지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젠 그 아이만 남았어요. 할인이만. 윤지는 흐느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윤지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도와주지 않나요? 윤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혼했어. 아니, 이혼당했지. 나 죽는다니까. 다른 여자랑 재혼한대.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윤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할인마저 빼앗으려고 해. 며칠 전 윤지에게 법원 서류가 날아왔어요. 도연이 할인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지가 병으로 인해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윤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할인마저 빼앗기면 윤지에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할인마저 뺏기면 난 진짜 살 이유가 없어요. 윤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윤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윤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도와줄게요. 법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끝까지 싸워봐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린 친구잖아요. 그리고 난 불의를 못 봐요. 윤지 씨가 당하는 일은 말도 안 돼요.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길 수 있어요.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이에요. 윤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윤지는 퇴원했습니다. 지우는 윤지의 치료 계획을 새로 짰고 병원비도 할인해줬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지우는 도연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재정 상태, 과거 기록, 모든 걸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윤지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의사로서도 훌륭했지만 변호사로서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윤지를 만날 때마다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도연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예요. 윤지는 지훈을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지훈은 윤지에게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횡령이에요. 윤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숫자와 계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연이 윤지 씨한테 한 폭행 기록이에요. 병원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윤지는 기억했어요. 결혼 초기 도연이 술에 취해 윤지를 밀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갔었어요. 하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고 도연이 사과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돼요.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지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지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지훈은 윤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봐요. 그날 이후 윤지의 삶에는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지훈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지는 할인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할인아,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윤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윤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린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제 윤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지를 위해, 하린을 위해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고 밤에는 법률 서류를 뒤졌어요. 도연의 과거를 파헤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훈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회사 장부, 계좌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수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고 용도는 불분명했어요. 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고 거기서 더 많은 비리를 발견했어요. 허위 계약서, 이중 장부, 탈세 흔적. 도연은 깨끗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에게 보고했어요. 윤지 씨, 이거면 충분해요. 도연은 법정에서 버티지 못할 거예요. 윤지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구나.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함께 살았던 남자가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윤지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준비됐죠?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윤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한편 도연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리는 도연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외출한 사이 서리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서리는 불안했습니다. 최근 도연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했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각종 서류가 가득했어요. 회사 관련 문서, 계약서, 통장 사본. 서리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윤지의 이름이 적힌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이상했어요. 실제 윤지가 낸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윤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었어요. 윤지 모르게 도연이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윤지의 병원비까지 착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서리는 서류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서재에 있었어요. 당신, 윤지 씨 병원비까지 빼돌렸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 맞아. 도연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서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입 다물어. 다 내가 만든 돈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누군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윤지는 곧 죽어. 그 돈은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도연의 말에 서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서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 옆에 누워 있었지만 두려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지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했어요. 지우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우는 서류 뭉치를 기자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의 범죄 기록이에요. 횡령, 폭행, 사기 다 있어요.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넘기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전부 사실이에요. 증거도 확실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어요. 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윤지를 폭행한 병원 기록, 그리고 윤지의 병원비까지 착복한 증거.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쁘네요. 죽어가는 아내한테 이럴 수야. 기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기사 써주실 수 있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기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었어요. 도연이 윤지를 폭행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래전 집안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이었어요. 윤지는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훈이 발견하고 증거로 확보했어요. 영상 속에서 도연은 윤지를 밀쳤고 윤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팔을 부여잡고 우는 윤지의 모습이 또렷했어요. 이것까지 보도해 주세요. 지훈은 USB를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기자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터졌어요. 인터넷 뉴스에 도연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건설사 대표 죽어가는 아내 병원비 횡령 의혹.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은 도연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어요. 이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어? 아내가 죽어가는데 돈을 빼돌려. 감옥에 보내야 해.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도연의 회사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어요. 윤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이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정에서 끝장을 봐야죠.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윤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옆에 있었고 정의가 윤지 편이었어요. 윤지는 법정에서 다시 설 준비를 했습니다. 할인을 지키기 위해, 도연에게 제대로 된 벌을 주기 위해 윤지는 힘을 모았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뉴스는 폭풍처럼 퍼져나갔어요. 도연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윤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날씨와 교통 상황을 전하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건설사 대표 도연 횡령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윤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연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횡령,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내를 폭행한 게 사실입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지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정말 잡혔어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과 안도감이었어요. 카페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아니야? 전에 여기 왔던 맞아. 새 여자 데리고 왔던 사람? 윤지 씨 남편이잖아. 직원들의 목소리가 윤지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윤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지 씨, 괜찮아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 정말 나쁜 사람이었네. 죽어가는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잘 됐어. 감옥 가는 거.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 같았어요. 도연을 비난하고 윤지를 동정했습니다. 윤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뉴스 얘기를 했어요. 그 건설사 대표 봤어. 진짜 충격이더라. 맞아. 어떻게 아내한테 그럴 수가 있지? 요즘 세상이 참 무섭더라. 윤지는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커피를 만들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인을 키워야 했고 생활은 계속됐어요. 그날 오후 윤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윤지 씨, 뉴스 봤죠?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응, 봤어. 믿기지가 않아. 윤지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요. 지훈의 말에 윤지는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천만에요. 정의는 이기는 거예요. 항상. 지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지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윤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윤지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복수는 피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증오로, 분노로 이룬 것도 아니었어요. 정의로, 진심으로 끝까지 버틴 결과였습니다. 윤지는 도연을 미워했지만 증오에 빠지지 않았어요. 대신 옳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법을 믿었고 정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윤지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는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도연의 범죄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3억 원이 넘었고 폭행 증거도 명확했어요. 그리고 윤지의 병원비를 착복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윤지에게 말했어요. 피해자분께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한편 도연은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좁은 독방에서 도연은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서린마저 떠나버렸어요.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도연은 후회했습니다. 왜 윤지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할인을 버리려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뒤였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몰락은 완벽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윤지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도연의 몰락이 윤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는 사실이 윤지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는 하린을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하린은 윤지의 품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공주님이 행복해졌어. 하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하린아. 공주님은 행복해졌어. 우리도 곧 행복해질 거야. 윤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린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윤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행복해. 하린이가 있으니까. 윤지는 진심이었어요. 병은 여전히 윤지를 괴롭혔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도연으로부터 하린을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윤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따뜻한 빛이 퍼졌어요. 윤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더디지만 결국 올바르게 돌아간다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보상받는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윤지는 하린을 꼭 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윤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하린아, 사랑해. 윤지는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하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도연의 몰락은 윤지에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된 것뿐이었어요. 윤지는 증오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옳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랐고 그게 현실이 됐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지는 하린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윤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윤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윈 얼굴이 비쳤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어요. 하지만 윤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하린을 유치원에 맡기고 윤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함께 갔어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죠?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손이 떨려. 지훈은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길 거예요. 진실은 이기게 돼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윤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윤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법정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지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윤지는 지훈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나무로 된 의자들이 즐비했어요. 판사석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그 앞에는 증인석과 피고석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왔어요. 도연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정장 대신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도연을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윤지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후회일까, 분노일까? 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기립.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망치를 두드렸어요. 탕탕. 법정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도연의 횡령 및 폭행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3억 2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피해자 윤지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병원비를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연에게 맞았던 날, 병원비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날,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변호인이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일시적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병원 기록, CCTV 영상,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됐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윤지를 불렀습니다. 증인 윤지,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증언석에 올라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윤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도연과 결혼해 6년을 살았습니다. 딸 아린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윤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남 선고를 받자 도연은 저를 버렸습니다. 다른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윤지는 말을 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병원비를 착복했고 회사 돈도 빼돌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저를 폭행한 적도 있습니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했지만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지는 도연을 똑바로 봤어요. 다만 용서는 제 딸 아린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윤지의 말이 너무나 진실했고 깊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윤지는 증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윤지를 맞이했어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지는 그 눈빛을 보며 안심했어요. 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증인들이 나왔어요. 도연의 회사 직원들, 병원 관계자들, 모두가 도연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할 여지가 없었어요. 증거는 명백했고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지를 봤어요. 윤지야,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윤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도연은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잠시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어요. 윤지는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윤지 옆에 섰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잠시 후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어요. 피고인 도연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우자를 폭행했으며 병원비를 착복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는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도연,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탕, 탕, 탕.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에 울림이 퍼졌어요. 윤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5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윤지에게는 충분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도연을 데리고 나갔어요. 도연은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윤지를 봤습니다. 윤지는 도연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윤지에게 도연은 과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훈이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윤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윤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지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더디지만 결국 올바르게 돌아간다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고. 윤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이제 윤지는 자유로웠습니다. 도연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윤지는 지훈과 함께 걸었어요. 할인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어요. 윤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걸. 윤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계절이 지나갔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돌아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이었어요. 의사는 그 이상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버텼어요. 할인을 위해 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실험적인 치료였지만 윤지는 도전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과 함께할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작용이 심했고 몸은 더 약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밤마다 구토를 했고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지는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버텼어요. 할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조금씩 좋아졌고 몸에도 힘이 돌아왔어요. 의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윤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우는 윤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윤지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윤지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했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더 살 수 있다는, 할인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3월 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윤지는 할인과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할인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아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6살이 된 할인은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엄마, 봄이야, 벚꽃 펴.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지는 할인의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걸었어요. 양쪽으로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꽃잎이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춤을 췄어요. 윤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홍빛 꽃잎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윤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신선하고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엄마, 빨리 저기 봐. 할인이 가리킨 곳에는 벚꽃 나무가 있었습니다. 활짝 핀 꽃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어요. 윤지는 할인을 따라갔습니다. 나무 아래에 서니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윤지는 손을 내밀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손바닥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이 엄마의 품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안아줘. 윤지는 할인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따뜻했고 가벼웠어요. 할인은 엄마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않아? 윤지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 많이 나았어. 윤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윤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 오래오래 같이 있을 거야. 윤지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전 윤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인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잔인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윤지는 살아있었고 할인은 엄마 품에 있었어요. 봄은 다시 왔고 꽃은 다시 피었습니다. 윤지는 할인을 내려놓고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 나무 아래의 벤치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할인은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찾아온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윤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랑의 진짜 의미를, 용기의 진짜 가치를,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윤지는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할인은 엄마를 쳐다봤어요. 뭐,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윤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 윤지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는 이미 강해.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공원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봄날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윤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벚꽃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윤지와 할인은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걸어가는 길, 할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 윤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여니 지훈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1년 동안 윤지와 할인을 돌봐줬습니다. 친구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가족처럼. 다녀오셨어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벚꽃 정말 예뻤어. 윤지는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지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저씨, 오늘 우리 벚꽃 봤어. 엄청 예뻤어. 지훈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좋은 날씨였구나.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어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인은 즐겁게 떠들었고 윤지는 미소 지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지는 할인을 재우고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윤지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워.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삶은 짧을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윤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무너져도 누군가의 사랑은 다시 자란다는 걸 배웠어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고 절망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어요. 할인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아이 옆에 누워 작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윤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했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봄이 계속될 거예요. 꽃은 계속 피고 바람은 계속 불 것입니다. 그리고 윤지는 할인과 함께 그 봄을 맞이할 거예요. 삶이 짧아도 진심은 길게 남는다는 걸 윤지는 믿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고 희망은 어둠을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윤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한테도 봄이 왔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할인의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띤 채로 밤은 깊어갔고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봄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윤지의 삶도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